에코프로가 80만원대 요렇게 한 37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약 2달 정도,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 정도를 요번에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번 주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에코프로를. 그죠? 자,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며칠 받았나 보면 대략 뭐 16일, 17일 보름 정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요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게 다 기술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때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이런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주라고 보기보다는 워낙에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2차 전지 잘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요. 돌파했던 구간까지 내려와서 지지받고 지금 돌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고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가면 괜찮은 그런 그림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크머니의 이주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영상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꾸준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뭐 좀 장이 좋지 않았죠. 8월달이 좋지 않은 장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계속 안겨드리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던 종목이 시세가 좀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사실 음봉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 좀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하단 자리에서 모아가서 크게 좀 시세를 먹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또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뭐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뭐 동문아나텍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리뷰를 또 후에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짧고 굵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황부터 일단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요런 전저점 구간을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5일선 위로 올라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는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해줬고, 또 미국 증시 역시 반등이 좀 강하게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 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가격 4,325포인트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게 이제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요 앞에 보시면 돌파했던 구간을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요런 구간 이제 롤 리버설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요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이제 뭐 내려오고 있는 요 트렌드 라인을 방향을 위로 돌린 건 아니니까 지금 단지 5일선 위에 올라왔다라는 건 긍정적.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가 다음날 바로 이렇게 깨버리면 단기적으로 요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 이래서 저점을 이탈할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나, 요 어저께 저점을 만들어줬던 4,300포인트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의 바닥을 잡고 돌리는 그림으로 간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시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선이 지금 요때도 돌아서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에서 반등 나오니까 저항을 받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려다가 반등받고 지금 밀렸는데 추후에 얘가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세요. 급격하게 V자 반등으로 막 달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미증시는 항상 좋을 때 잘 가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요 박스권 자리 돌파한 구간을 지금 지키러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딱 지금 저점을 잡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지금 뭐 매크로적인 이슈는 중국의 악재 빼고는 뭐 딱히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 뭐 망하는 것처럼 막 유튜브에서 자극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적당히 여러분들이 걸릴 거는 걸르시고 들을 거는 들으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해놓는 거는 괜찮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조정장 끝나고 나면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중기적인 상승 추세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현재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탈을 했다가 바로 회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뭐 아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재차 어저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조금 시장이 당분간 9월달도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9월을 앞두고 지금 점점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단기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인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 일단 올선을 나스닥과 S&P 500이 둘 다 올라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의외는 뭐냐면 반도체 섹터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저께 8% 급등했나요? 많이 올랐는데 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렇게 올라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가, 그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HBM3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의 섹터가 조금 강하게 쏠림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 항상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조정받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조정받고, 그러니까 거대한 이 우리나라의 두 축이죠. 섹터로 따지면 뭐 IT 섹터 반도체 빼면 우리나라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2차 전지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섹터는 사실 뭐 굉장히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꽤나 되지만,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섹터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양대 축으로 보면 현재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중에서 한쪽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빠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인공지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4일 날이죠. 내일 모레 하이퍼 클라우드인가? 클로바 X. 요거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X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XM이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장기적인 박스권대를 뚫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아마 오늘 장마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뜰 겁니다. 단기가일 지정 예고가. 그렇게 되면 내일 시세 분출하고 조금 밀릴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24일이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하루 앞두고 움직이는 거라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한가를 꽤나 갔습니다. 신송홀딩스도 갔고, 인상가도 갔고, 보라티알, 샘표식품 요렇게 이제 다 움직였는데, 요것도 역시나 내일 하루 정도 반짝하면 밀릴 수 있다. 일단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 24일입니다. 8월 24일. 둘 다 8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은 그 일정 지난 뒤에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일정이 오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하루 전일 수도 있고 이틀 전일 수도 있고 3일 전일 수도 있어요. 딱 당일날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뭐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그 전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약간 좀 늦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초전도체 아니면 맥신에 수급을 많이 뺏겼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반등하면서 수급이 분산이 확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곳으로 집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장이 올랐다가 쭉 빠질 때 원전 오염수 관련 테마가 또 치고 가니까 기존에 이제 초전도체나 맥시는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시장에서는 시소 게임처럼 이렇게 이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갔다 저렇게 몰려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디로 돈이 몰려가는지,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갔던 섹터인지 하락할 때 올라갔던 섹터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대응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인공지능, 원전오염수 이런 거는 이제 뭐 일정이 잡혀 있는 뭐 테마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섹터 큼직한 섹터를 보자면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제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곤 했는데, 이게 어저께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저기 뭐야 인권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중국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호재로 지금 여기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에는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수혜다, 반사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요거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들 잘 들으신 분들은, 방송 출연했을 때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신 분들은 에코프로가 80만 원대 요렇게 한 37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약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 정도를 요번에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EBC 경제 뭐 요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 요번 주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에코프로를. 그죠? 자,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며칠 받았나 보면 대략 뭐 16일, 17일 보름 정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요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게 다 기술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볼 때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이런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주라고 보기보다는 워낙에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2차 전지 잘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뭐 저점단 요 음봉으로 밀렸을 때 33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렇게 이제 사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봐봐요. 돌파했던 구간까지 내려와서 지지받고 지금 돌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고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가면 괜찮은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추천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기보다 뭐 관심 종목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위에 물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섹터 이야기 드리면서 그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대장격인 한미 반도체 어저께 해서 좀 시세를 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거래 대금이 앞에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풀어드리기에는 모든 거 다 퍼드리면 제가 이제 밥그릇이 그죠?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왜 이게 더 못 갈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조정 거치고 나서는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 나올 만한 위치였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받았다라는 거, 요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일단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자고. 한 2, 3일 안에 어떤 그 반도체 단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24일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는 날이네요. 엔비디아가 또 8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거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치 내놓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막 그 관련 종목들 요동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미리 뭐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잘 나올 거야. 이 100% 확신을 갖고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줄인 차원에서 비중을 정말 좋은 종목이고 많이 내려오면 내가 다시 사야겠다 생각되는 종목이면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게 많습니다. 그죠? 자, 지난 관심 종목들 많은데 요거 전부 다 해드리기에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짧게 이야기 몇 종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이니까 일단 뭐 하단을 지켜내는 선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을 지켜내는가 아니면 못 지켜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나왔습니다. 이거 세 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면 어디? 대략 뭐 이런 구간 되겠죠. 그렇게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고 여기 지켜주고 만약에 돌리는 그림이 나와준다 하면 신고가 갱신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가 가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져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태광이라는 종목 역시 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한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의 시세를 시세를 이렇게 분출했던 그런 구간에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올선 위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선 위로 올라오는지 보고요. 실적이 일단 기반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뭐 트렌드 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 밑에서부터 뭐 그냥 이어져 오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방향을 또 잡아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또 시원하게 시세를 뽑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엠을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 드리고 나서 8월 11일이죠.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고 지금 반도체 센서 관련된 사업도 신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곧 센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 규모 있게 하는데 별로 없고 대부분이 일본이 좀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점유율을 빼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ESL 침투율 뭐 굉장히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대단하게 크게 남아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훈아나텍 자 지난 시간 금요일이죠. 동훈아나텍을 소개해드리고 요렇게 이제 요런 구간을 갖다 지지를 받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동훈아나텍 이야기 드린 게 이제 8월 18일입니다. 요날 이제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아마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보셨겠죠. 보시고 조정 나올 때 뭐 사신 분들은 오늘 지금 뭐 거의 23%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평 저항선이 요렇게 20선이 있는데 이걸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내일은 음봉으로 쉬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방향을 갖다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점 구간에서의 공략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차분하게 사두시고, 손절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죠.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돼요. 손절을 못하겠다, 주식 접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다? 손절입니다. 그래서 손절이 안 된다, 주식 접어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만 사모을 건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 좀 망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죠? 물론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100년 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형주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내가 어떤 진입을 했을 때는 목표하는 수익이 있다 하면 손절하는 그 범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두시고 항상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항상 분할 매수, 조정 나올 때 사시고, 올라갈 때는 언제쯤 팔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올라갈 때 내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아요. 물론 돌파 매매로 지금 같은 구간에 살 수도 있겠지만은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담게 되면 그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종목이고 올라갈 것 같으면 조정 받을 때 사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엠도 지금 터졌죠. 그러니까 보자, 신성 델타테크 터졌고 초급등했죠. 지노믹 트리, 지노믹 트리도 지금 완전 엄청나게 크게 올랐고, 인벤티지랩, 오늘 사실 인벤티지랩을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 사실 이제 이 24일까지니까 내일 하루를 보고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공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정이 또 소멸되는 시점에서 또 사람들 들어가서 손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벤티지 랩으로 비만 치료 요거 관련 종목으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8월 22일 인벤티지 랩 다시 공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인벤티지 랩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략했죠. 여기서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을 크게 냈어요. 크게 냈는데 보유자분들 60%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수익 챙기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너무 갭이 크게 뜨면 붙는 건 아니다. 내일 시가 조정이 나오면 종가쯤 해서 보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한 23,000, 한 4,500원 그 정도 준다, 5일선 정도 준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21,0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손절 21,000원, 이게 중요해요. 사는 거야 어디서 사든 수익 1% 나든 10% 나든 자기 알아서 팔면 되는데, 손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물려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명확한 손절 기준을 잡고 이탈하면 그냥 다음 종목이 있으니까 또 던진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노믹 트리,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지금 솔루엠도 큰 수익이죠. 동훈아나텍도 오늘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못해도 한 10%씩은 다 수익일 거예요. 나머지 이제 자동차, 동원금속이랑 코인테크 이런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추세 전환하고 돌리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더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